저는 그렇게 한동훈 장관이 낱낱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서까지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불구속 기소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로부터 개별 수사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그 녹음에 뭐 돈이 바스락스덕거리는 소리까지 나왔다. 이건 구체적으로 우리 김태현 변호사지 않습니까? 피의 사실 공표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무리 국회에서 장관이 답변한다고 해서 보고한다고 해서 과거에 법무장관이 체포동의서 제안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서면으로 했고요. 그런 보고한다고 하면 나와서 그 절차상 그러한 얘기를 했지 그렇게 범죄 사실을 완전히 망신 주기로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오는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한국 정치계 정치 구단 거물 중에 거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여기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거물 중에 거물이 아니라 저는 실업자입니다. 아유 뭐 말씀은 실업자라고 하시지만 우리 저 원장님 이 경력과 이런 거를 뭐 찾아보면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대통령하고 총리 빼놓고 다 하신 분이시잖아요. 대통령도 해봤습니다. 큰 대자 대통령을 못 해봤고 대신 대자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 왕실장이라고 불러요. 아니 김대중 대통령 때 저를 대통령이라고 불렀어요. 큰 대자가 아니라 대신 대자 대통령. 아 대신 대자. 워낙 또 저 그때 많이 일을 하셨. 그래서 제가 왕실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우리 정치 구단이신 박지원 전 원장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모셨는데 아유 뭐 이슈가 많습니다. 이거부터 좀 여쭐게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 잘 아시잖아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된 거. 부결될 거라고 예상하셨었나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실은 저희 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저희 출연하시는데 이 사태가 처음 터질 때 여쭤봤더니 아 이거는 부결시키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방송에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 이거를 부결시키면 좀 민주당도 부담일 거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어제 161표로 부결. 저는 부결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민주당 중진들이 저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저는 평소에 소신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어떠한 혐의를 인정하고 현저하게 나쁘다고 하면은 구속 동의를 해줘야 되지만은 본인이 부인을 하고 그러할 때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그래서 검찰도 불구속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할 때 현재의 국민의힘 전신인 야당의 송광호 건교위원장과 염동열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에 대해서 부결시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나중에 불구속 기소해서 물론 사법부의 판단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또 감옥도 살았지만은 저는 그렇게 한동훈 장관이 낱낱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서까지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불구속 기소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권리긴 한데 최근에는 좀 불체포 특권을 보는 시각들이 예전처럼 보다 비해서 좋지는 않고 더군다나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이거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했다고 해서 이거는 좀 정치적으로 부담 같은 건 없을까요 민주당한테? 글쎄요.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입니다. 뭐 대통령에.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한다고 하면은 가능하지만은 지금 뭐 시대가 변천해서 우리 국민 정서도 왜 국회의원이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불체포 특권은 포기돼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됐든 현행법에 그렇게 돼 있고 노웅래 의원은 여러 가지 생각할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예행 연습이다 막 이렇게 어저께 강하게 반발하는데 국민의힘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이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거기에 대통령의 힘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힘이요? 알겠습니다. 앞서 그 한동훈 장관이 어제 그 노웅래 의원의 수사 상황하고 증거 관계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어제도 노웅래 의원도 그렇게 반발하긴 했는데 보니까 예전에 박범계 장관이나 저 추미애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그 의원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던데요. 그게 법에 정해져 있던 권리던데. 저는 뭐 박범계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했는가는 당시에 네. 관심이 없어서 네. 또 제가 국정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 개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못하는 게 전부 문재인 정부 잘못이에요. 과거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왜 정권 교체를 했습니까? 예. 그렇게 따져가면은 당군 할아버지까지 쫓아가야 돼. 그런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법에 그 뭐 사안에 국회법에 따라서 규정돼 있는 거여서. 의원들이 판단하겠지만은 예. 저는 노웅래 의원 문제는 의원들로서 생각할 바가 많았을 거다. 그리고 고민스러웠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한동훈 장관이 어제 좀 굉장히 강하고 좀 자세하게 그 노웅래 의원의 어떤 뭐 녹취록에 뭐 돈 받는 소리가 들렸게 녹음돼 있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게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의 좀 반발에 불러일으킨 측면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게 더 훨씬 자극을 줬죠. 한동훈 장관은 검찰로부터 개별 수사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그 녹음에 뭐 돈이 바스락스덕거리는 소리까지 나왔다. 이건 구체적으로 우리 김태현 변호사지 않습니까? 네. 피의사실 공표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무리 예. 국회에서 장관이 답변한다고 해서 예. 보고한다고 해서 예. 과거에 법무장관이 체포동의서 제안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서면으로 했고요. 예. 그런 보고한다고 하면 나와서 그 절차상 그러한 얘기를 했지 그렇게 범죄 사실을 완전히 망신 주기로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요 얘기 부인기 침범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원장님께서 전 국정원장이시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국정원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북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연히 있겠죠. 예. 어제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확실하게 응징하고 보복해야 된다. 무인기 한 대 보내면 2대를 보내라.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강한 톤의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강한 대응은 북한이 그러한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규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건 대통령의 말씀이 아니에요. 합참 의장 정도가 할 얘기예요.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 그렇죠. 아니 미국에서 예. 어디에서 그렇게 국가 원수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게 있느냐 이거죠. 그건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그렇게 도발하는 것은 강력히 규탄하지만은 네. 그러한 응징에 대해서 문제는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 정도가 해야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은 강대강입니다. 네. 미국도 보면은 규탄한다. 그러나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 대화의장으로 나와라. 이렇게 깔고 가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이건 너무 강하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다음 외교 통로, 대화 통로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이것도 문재인 정부를 탓하더라고요. 아, 드론. 문재인의 하늘이 네, 그- 뚫렸습니까? 윤석열의 하늘이 뚫렸습니까? 네. 윤석열의 하늘이 뚫린 거예요. 예. 이걸 왜 문재인한테 탓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야 간에 좀 충돌이 있는 것 같던데요. 아니 그렇더라도 예. 모든 것을 anything but 문재인 예. ABM 하면 안 돼요. 아, 자 보십시오. 예. 세대 풍선에 예. 공격한 우리 무기는 떨어지고 그렇죠. 예. 이게 뭡니까? 나라가 이게 뭐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무인기 2대 올려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휴전선 근방에 돌고 오면은 뭐 합니까? 평양에 가야지. 아, 그런가요? 문제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예. 도대체 국민들한테 우리 국방이 완전하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네. 새떼에 놀라가지고 또 쏴대고 예. 풍선에 놀라가지고 쏴대다가 우리가 떨어져요? 이게 말이 돼요? 2대 올라갔으면 뭐 합니까? 북한 알겠습니다. 놈들은 예. 여기까지 내려와서 용산을 뭐 국방장관은 어제 부인을 했지만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우리 서울에 다 분당 돌았다는 거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리고 말이 됩니까? 공격한 우리가 떨어져 버리고. 자 지난번 미사일 쐈을 때도 우리 무기가 쏘니까 총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미사일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뭐 그런 일이 뒤로 있었죠. 돌아가서 떨어져 예, 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예, 원장님. 우리는 군은 국민의 사랑과 사기를 먹고 사니까 예. 군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빨리 예. 보강해서 국방력을 강화해라 하고 군한테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지. 응? 여기서 그게 말씀이 돼요? 전 정부 책임, 현 정부 책임과 관련해서 아니 글쎄 예. 전 정부가 현 정부건 예. 문재인의 하늘이 뚫렸어요. 윤석열의 하늘이 뚫렸어요. 예. 자기 하늘 뚫렸는데 왜 남을 탓해요? 아, 제가 그거 여쭤보는 이유는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 문재인 정부 때 잘못한 거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뭔 소리야. 문재인 정부 때 드론 부대 다 창설하고 다 준비를 했어. 이 얘기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장비만 있고 부대만 있으면 뭐하냐. 훈련을 안 했는데 이 얘기거든요. 그 전 국정원장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론 부대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아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한 궁금해가지고.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진짜 국정원법 위반으로 제가 또 검찰 조사받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하지 않는데 예. 저는 여야 공이 예. 국민을 안심시키고 문재인 정부에서 드론 부대가 창설됐어요. 예. 이번에도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예산을 더 보충해서 예. 확실하게 드론 부대를 육성하고 훈련시키자. 예. 이런 미래지향적인 얘기가 나와야지. 예. 그건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총수권자로서 해야 될 일하고 메시지는 어떤 게 해야 될 맞다고 보시는 일로서는 거예요? 예.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가 대비를 하자. 예. 솔직하게 지금 잘못됐잖아요. 뭐 그리고 어쨌든 또 왜 실패한- 거짓말합니까? 예, 대응은 실패한 드론이 거죠. 왔는데 거짓말하고 국민들한테 발표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몇 시간 있다가 발표하고 이런 게 나쁘죠. 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솔직하게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 부대에 있는 것을 더 강화하고 예산이 부족한 것을 더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하게 대비하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문재인의 하늘이 뚫렸어요? 자기 하늘이 뚫렸지? 예. 이 9.19 군사합의를 대통령이 문제 삼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9.19 군사 합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뭐 파기한다 어쩐다가 예, 나왔어요. 예. 그러나 남북 간의 합의를 서로 먼저 깨버리면 안 돼요. 오. 그걸 존재시키면서 지켜라 예. 하는 것을 요구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북한이 예. 지금까지 미사일도 뭐 우리 한 번 우리 영해상에 떨어진 건 있잖아요. 예. 이것도 정전협정 위반이고 드론이 몇 대씩 우리나라에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9.19 합의 위반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해야죠. 그리고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지금 현재 지난 G20 발리에서 있었던 정상회의에 네. 저는 유일하게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했다고 평가 안 했지만은 저는 평가했습니다. 오, 맞아요. 그때 그렇게 평가하셨던 제가 기억이 세게 나요. 평가했어요. 예, 예. 특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가 논의됐고 네. 곧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통해서 할 말을 다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1월 초에 곧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왕이 부장하고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은 가능하면 시진핑 주석한테 전화를 하고 예.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과거 탓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국내 정치권 이슈 좀 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요. 출소하고 저 형면제로 창원교도소 나와서 봉화마을 방문하고 곧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찾아뵙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우선 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지만은 네. 사면권 남용입니다. 오, 남용. 그리고 자기 편만 네. 챙겨주는 네. 자기 집반 잔치를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15년 남은 MB는 사면 복권하고 네. 5개월 남은 그냥 둬도 다음 달에 가석방으로 나와요. 거기는 그냥 사면해 줬는데 네. 그런다고 감옥이라는 게 살고 싶으면 살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김경수 지사가 나왔죠. 네. 그렇지만 김경수 지사는 어떻게 됐든 우리 민주당의 중요한 동량 큰 인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크게 역할을 할 것이다. 저도 전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잘 나왔다. 건강 어떠냐? 좋다고 그래요. 예. 살만 좀 빠졌다고. 살 빠진 건 잘 됐다라고 하면서 빨리 나와서 역할을 해라. 우리 같은 선배들이 뒤에서 밀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역할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복권이 안 돼서 다음 총선, 지방선거, 대선 요 세 개 선거는 못 나가는 거고 그 전에 다시 복권이 안 되면 그 전에 당내 복권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복권을 해야죠. 아, 뭐, 해줘야죠. 뭐 그렇죠. 자기들만 챙기면 돼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은 복권이 안 되는 아니 상태니까. 그렇지만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정치적 활동 당내에서요. 그렇죠. 예. 아 입이 있는데 왜 입을 못 벌립니까? 예를 발이 들- 있는데 예를 들면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죠. 다음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할 수 아니 있는 글쎄 그것은 본인이 건가요? 예. 정치적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할 수 있지만은 예. 저는 어떻게 됐든 민주당의 중요한 젊은 지도자로서 예. 역할을 할 수 있다. 어,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저 같은 선배들이 병풍이 돼주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 사실은 뭐 어쨌든 친명 비명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혹시 김경수 전 지사가 당내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반대쪽에 있는 비명계 구심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그러한 것을 따지면 안 돼요. 친명 비명 예. 이건 따지면은 민주당이 패배를 인식하는 겁니다. 지금은 야당 탄압에 대해서 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예. 민주당은 싸워야 된다. 예. 그 싸우는데 김경수 지사도 일릭을 담당해야 되지. 예. 지금 뭐 나는 비명이니까 예. 당신은 친명이니까 이런 분파 활동을 하면은 김경수 지사답지 못하죠.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표고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원장님 검찰에서 나오라는데 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어떤 형태로 대응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조언을 저는 주시겠습니까? 이미 물어와서 아 정말요? 나가지 마라 예.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 앞으로의 일은 우리가 몰라요. 지금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소위 어제- 김용, 예. 정진상, 예. 정치적 동지인 이재명 측근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분들이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어요. 예. 또 이재명에게 누가 돈 줬다는 것은 없잖아요. 예, 뭐 그렇죠. 김만배 예, 돈 뭐 264억이 나온 네. 게 이재명 집에서 나왔습니까? 지금 아직 없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예. 이번 문제는 성남 FC 관련해서. 문제는 같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와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저 같으면 나가지 말고 싸워라. 예. 라고 했는데 뭐 보도 보니까 1월 초에 뭐 조율하고 아직은 있다. 뭐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들어봤으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네. 지금
강하게 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 문제로 민주당이 같이 당 자체가 휘말리는 거 아니냐라는 비명계 쪽의 볼멘 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니 가장이 예. 문제가 있으면 가족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당 대표 아니에요? 예, 당 대표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1610만 표를 득표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0.73% 졌지만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보다도 더 득표를 했고 예. 당 대표 경선에서도 오은하인 김대중도 76% 받았는데 네. 77.77%를 받았어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에서 윤석열 대통령 진짜 웃기는 게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차기 대통령 선호도 여론조사를 하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동의 1등을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현 당대표고 예. 과거의 대통령 후보고 앞으로 대통령 후보로 가장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당에서 함께 해야죠. 알겠습니다. 야, 이현수님께서 박지원 원장님을 국회로 하셨는데 이거 제가 궁금했던 겁니다. 총선 나오시나요 내년에? 내후년이구나. 아직은 제가 정치 일선으로 돌아가겠다 예.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은요? 예, 없습니다. 그럼 혹시 내년 이맘때쯤 되면 생각이 정치는 생물이니까 오.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네. 그렇지만 제가 금년에 예. 대통령 잘 뽑아가지고 예. 2살 내려줬잖아요. 이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하냐고. 예. 국민들을 1살 2살 내려줬으면 감사해야지.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일각에서는 저 원장님이 퇴임 이후에 호남에 많이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새로 출마하시는 거 아니냐?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또 다음 달에는 대전 영남권을 좀 다니려고 그래요. 예. 갔을 때 초청 강연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인기 강사입니다. 예, 아유, 제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아유, 워낙 뭐 방송에서도 인기 있으신 분이시고. 알겠습니다.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 아유, 물론이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